안녕하세요. 오늘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엔 좀 특이한 뉴스가 있어서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최대 419km 간다더니 전기차 구매 주의 419km를 간다고 했는데 실은 200km 남짓밖에 못 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어떤 교수님께서 일반 시험 인증 주행거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20에서 30% 줄어든다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고 겨울에는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주의 이렇게 써놨어요. 내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증기준 제각각 주행거리 차이 커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이 차가 무슨 차인지를 살펴봐야죠. 아니, 무슨 차인지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해. 뉴스에 나온 차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팔리냐면 테라벤의 비즈 EV라고 팔리는 겁니다. 이 차가 무슨 차냐면 포팅 둥펑 M5라고 하는 차입니다. 사실 같은 차의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죠.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가 이게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MBC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여기다 모자이크를 굳이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MBC 뭐 쫄리세요? 아니 왜 모자이크를 해줘요? 사실 이 차는 둥펑 자동차의 산하 브랜드 둥펑 포팅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M5라는 전기 승합차입니다. 구형 알파들을 약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를 기반으로 만들었나? 미쓰비시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라고 하는 차. 요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든 건데 미쓰비시는 2007년에 이 차를 이미 단종시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전기벤이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차입니다. 당연히 최신 안전기준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고 만드는 차예요. 그걸 국내에 들여와서 테라벤 비즈 EV라고 해서 팔고 있는 거죠.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주행거리를 419km라고 써서 줬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하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배터리 용량이 67.5kWh라고 써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19km라고 써있습니다. 아직도 안 바꿨어. 보통 취재가 시작되면 하면서 뭔가 바꾸잖아요. 근데 아직도 바꾸지 않고 바꿀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67km로 어떻게 419km를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동차 안전연구원 FTP 7호 모드 기준이라고 했는데 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요게 엉터리니까 나머지도 다 엉터리일 것 같죠. 지금 최대 토크 300Nm라고 하는데 그럴까? 최대 출력 90kW라고 하는데 그럴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급속 충전 완속 충전 다 된다고 돼 있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영상에서 자막은 계속됩니다. 인증 기준 제각각 주행거리 차이 커 이렇게 자막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주먹국으로 뭐 아무나 자기 멋대로 주행거리 테스트해서 그걸 우리 주행거리 이겁니다 하고 제각각으로 차를 팔아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파는 자동차는 정해진 주행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국토부 환경부가 인증하는 1회 충전 주행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5사이클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만이 우리나라 공인 인증 주행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지금 FTP 7호 모드는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을 그냥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당연히 안 되죠. 표시광고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국토부 환경부가 이걸 놔두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주행거리를 그냥 표기했는데 처벌해야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너무 심했나? 원래 테스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FTP 7호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LA4 모드라고도 하는데 자동차가 그냥 쭉 달리면서 이 빠른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거리를 그냥 측정하면 이게 너무 잘 나오잖아. 근데 보통의 운전자들은 어떤 식으로 운전합니까? 차를 가다 보면 길이 막히면 서고 또 다시 가고 또 신호도 대기하고 뭐 등등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거리를 가는데 기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서다 감속했다 가속했다 요것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그래프대로 가속 브레이크 밟고 섰다가 가고 요걸 하는 게 FTP 7호 모드입니다. 요렇게 생긴 모드가 있고요. HWFET라고 하는 고속 구간이 있어요. 이 고속 주행 조건, 이 FTP 7호 조건 이것들을 다 맞춰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2사이클 모드 그리고 여기에 0.7을 곱하고 그리고 5사이클 보정식을 대입하고 그리고 최종 거리를 측정하는 게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물론 5사이클은 에어컨을 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5 사이클을 일일이 테스트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보정식으로 때우는 거죠. 복잡하시죠? 그 내용은 아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보통의 아이오닉 5 같은 차 77kWh 배터리에 정말 조그만한 자동차, 에어로다이나믹을 정말 신경 쓴 자동차도 400km를 간신히 가요. 대충 420, 430 요 정도 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긴 미니밴이, 이렇게 큰 차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터리는 67로 작은 차가 어떻게 419km를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럼 얼마로 나와 있나?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긴데요. 그 주행거리가 후하다는 중국에서도 이 차는 401km를 갔습니다. 중국에서도 401km라는 차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419km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 이거는 조금 선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 국토부에 그러면 이 차의 주행거리를 얼마로 신고했나? 264km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264km인 거 자기네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여기다는 419km라고 썼다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그런 페이지고요. 이건 진짜 이 회사가 너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영상에선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가 20에서 30% 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덜 가나? 전기차 오너분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정 PD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전기차의 달인 정 PD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공인 인증 주행거리보다 20에서 30% 덜 갑니까? 적어도 제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나요? 저는 거의 정확하게 가는 것 같은데. 공인 인증 주행거리만큼 간다? 다른 전기차들은 어때요? 현대기아는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공인 인증 주행거리보다 더 멀리 가더라. 네. 그래요. 그쵸?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겨울철엔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는 그럼 주행거리가 더 떨어집니까? 공인주행거리보단 떨어지진 않죠. 그래도 공인주행거리보다는 길다. 네. 지금 테슬라 모델 Y RWD 인산철 배터리 모델을 타고 계시죠? 네, 고급 배터리입니다. 겨울철에 몇 킬로 가세요? 전비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5km per kWh. 자, 그러면 요거 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네, 표 좀 주세요. 네. 자, 그럼 정인구 PD님의 주행거리 표가 여기 있는데요. 겨울에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게 맞지. 당연히 떨어져요. 근데 20-30% 떨어지나? 아니죠. 공인인증 주행거리는 굉장히 박합니다. 지금 0.7을 그냥 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기차라고 하는 자동차들은 무조건 공인인증 주행거리보다 멀리 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이어서 해외에서는 다 500km 간다는 차들이 한국에만 들어왔다 하면 400km를 못 갑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토부가 그만큼 가혹하게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게 이렇게 신경 씁니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그래서 주행거리 20-30%가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더 떨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팀장님 기록이 있는데 여기 얼마나 떨어졌어요? 아이, 뭐 떨어지긴 떨어졌지. 이게 뭐 얼마 떨어졌다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전기차를 구매 주의해야 될 사건이냐? 당연히 아니고, 지금 중국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 한 곳에서 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거죠. 사실과 왜 다르게 적었을까? 그리고 이 차는 사실 이 밖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급속 충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지? 지금 승합차인데 급속 충전이 안 돼. 게다가 주행거리는 200km 남짓입니다. 사람이 안 탔을 때. 사람이 타면은 주행거리 확 줄어들겠죠. 11인승인데 11명이 타면은 주행거리가 얼마나 떨어질까? 200km 갈까? 200km 못 갈 텐데 급속 충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이 차 작년에 얼마나 팔았나? 7,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되나? 아니, 말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7,700만 원에 이걸 판 분도 계시고 그걸 산 분도 계시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죠. 작년 대구에서 이 차의 보조금을 얼마를 줬냐? 무려 2,500만 원을 줬습니다. 야, 우리 세금을 이런 데다 썼어? 그래서 이 차 실구매가는 5,500만 원이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싼 건가? 싼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싼 건가 싶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 차의 남미 수출용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클릭해 보면 자, 가격이 나옵니다. 23,000달러. 어이? 23,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지금? 3,200만 원? 지금 3,200만 원짜리 차인데 국내에선 7,700만 원.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모르는 뭐가 있겠죠. 뭐 3,200만 원과 7,700만 원의 격차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올해는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73만원. 합천이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인데 합천은 최대 162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실구매 가격이 5,900만원이에요. 싼 건가? 남미에서는 3,000만원인데 여기다 보조금을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약간 호구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차 가져와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누가 되는 건 좀 죄송스러우니까 이게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가격대의 자동차인 걸 알고 사는 건가? 이거 조금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가 누누이 중국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중국 전기차를 가져다가 판매하는 업체가 이런 잘못을 한 건데 그러면 이 회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저가 자동차를 가져다가 이렇게 내용을 속여서 파는 업체가 있다 하고 이 업체를 공격해야지 전기차 구매주의라고 마치 전기차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건 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특정 브랜드라고 지금 회사 이름을 가리고 뭐 모자이크하고 이런 거 마치 이 회사를 신경 써주는 것처럼 하면서 전기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모든 차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뭐 곤란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전기차 중에는 문제가 많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까? 뭔가 좀 엄청난 부자들도 상당히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다면 중국 제품은 정말 끝판왕 최고급의 제품부터 초저가 제품까지 잔뜩 이렇게 엄청난 폭의 물건들이 쭉 있는 게 중국입니다. 전기차만 바라봐도 리오토, 샤오펑, 파웨이, IM모터스, 아이온 이런 자동차들 상당히 놀라워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 브랜드는 정말 형편없는 자동차 브랜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위험해서 타도 되는 건가? 이거는 뭔가 우리나라에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들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전기차다. 이렇다면 조금 다시 봐야 되고 특히 중국 상용차라면 해외에서 얼마쯤 하는지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구입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도 이런 자동차의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중국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당하지 않고 좋은 차를 골라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